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1주 차는요, 여러분들이 주간 과제로 제출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1차시, 2차시, 3차시는 여러분들 인원이 거의 이제 70명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 1차시, 2차시, 3차시는 여러분들 소요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 과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또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과제는 아마 이 큐비즘 표현이었죠.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표현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잘 해서 제출을 해주셔가지고요. 예, 제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큐비즘에 대한 이런 조형적인 특징으로 표현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나 보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형태에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이 색감에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적 사고를 갖는 이런 것들이 많이 그 표현들을 잘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큐비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색과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하기를 했죠. 근데 이것들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는데 장하게 써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색과 형태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에 대한 작품에 대한 얘기, 어떤 발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여기다 이제 작품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출한 그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 윤강호 학생이네요. 지금 보니까 일상적인 생활에서 찾다가 동물을 좋아해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몸이 안 좋아서 가지고 있던 사진으로 강아지의 그림을 그려보고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강아지가 지금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좀 빨리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 양혜성 학생이네요. 하강 앤 상승. 키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색과 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큐비즘적인 것들을 하셨네요. 21세기 현재의 필수품이 된 키보드. 아침부터 밤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하강과 상승을 반복한다. 하지만 노고를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우리의 인상도 이와 같지 않을까. 끊임없이 힘든 인생의 굴레를 돌지만 우리를 인정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어떤 문제나 생겨 나 홀로 괴로워해도 결국 세상은 잘 돌아간다. 한 번쯤은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주변과 내 자신을 위해 하강 앤 상승을 멈춰보는 건 어떨까? 빨강색은 상승을 의미하고 검은색은 하강을 의미한다. 그리고 햇빛색의 보라색은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어두운 세상을 의미한다. 주황색은 세상과 일상의 굴레, 그 어딘가를 의미한다. 키보드 버튼들이 서로 맞물려 하강, 앤 상승하지만 여러 각도로 바라본 모습들은 하나같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했다. 그러셨군요. 그쵸. 그래서 이 키보드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형태로 좀 다르게 변형을 좀 하셨고요. 지금 이 빨강의 상승은 지금 이렇게 진출과 후퇴, 그러니까 지금 밝은 색은 이렇게 지금 진출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출과 후퇴되는 색으로 이런 난색과 한색으로 활용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이 주황색과 그 세상과 일상의 굴레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표현을 하신 거가 지금 이렇게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키보드에 있는 H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드가 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손승민 학생이네요. 지금 이 피카소를 가지고 피카소의 꿈을 패러디했네요. 예, 근데 아주 재밌게 잘 하셨네요. 네. 피카소의 꿈을 조금 바꿔서 새로 표현해 봤습니다.
피카소의 꿈은 그의 네 번째 여인을 그린 것으로 빨간 의자와 작품에 전체적으로 보이는 여인, 화려한 벽지 등의 원색적이고 화려한 이 피카소의 열정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승민 학생은 이 작품에서 얼굴을 벽지로, 그러셨군요. 얼굴을 벽지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으로 작품 전체의 통일성을 추구하였고, 코, 입술과 같은 부분을 얼굴, 입술 보면은 얼굴이, 얼굴처럼 이렇게 입술하고, 코하고 입술은 이제 얼굴, 그리고 작품 전체를 보면 여인의 몸이 되도록 입체적으로 표현한 거군요. 그래서 패러디 작품이군요. 얼굴을 입체적으로 했고 여인을 배경과 통일되도록. 아, 여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처럼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군요. 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2의 피카소 뭐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패러디 작품을 또 이렇게 응용을 하셨네요. 네,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이소민 학생이네요. 큐비즘 입체주의를 말하며 브라크가 그린 풍경화를 마티스가 입체적인 희한함이라고 풍자하는 데서 유래되었고, 이 단어에서 착안해서 브라크의 표현 양식을 본땅 그림을 화가들의 경험을 큐비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입체적인 형태를 점차 선과 면에서 표현해가며 하나의 합격에 질서 있게 쌓아올려 감상자로 하여금 그 대상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이 전공 수업과 관련하여 배웠던 시네마 4D 라이팅 작업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큐비즘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시네마 4포죠. 4D, 4D를 선택했고 최대한 인상적인 색채와 감정적 표현을 멀리하고 자연의 여러 가지 형태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자 작품 주제를 음식으로 정했대요. 그러셨군요. 입체주의와 마찬가지로 10포디도 모델링을 하려면 사물을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고쳐가며 각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화면에서 물체를 조각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폴리곤이라고 하는데 10포디에서 쓰이는 폴리곤은 3D 그래픽에서 물체를 표현할 때 쓰이는 최소 단위의 다각형을 말한다. 삼각형 형태가 가장 기본 단위고 이것이 모여 하나의 물체가 되는 것이다. 수많은 다각형이 모여 물체를 구성하고 약간의 굴곡을 주어 물체의 특성을 살린다. 분석적 입체파의 대표 작가인 피카소의 아비뇽의 아가씨를 참고하여 입체적이고 확실한 3D 그래픽이 아닌 그림으로 그린 듯한 색감으로 명암과 엉근을 최대한 적게 사용했고 단순하게 표현했다. 결과적으로 음식, 물체가 엉기둥, 구, 언뿔과 같은 초기 입체파의 방식으로 제작되었지만 조명과 색감으로 특징을 살렸다고 할 수 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약간 그 입체적인 표현을 하려고 입체팔에서 이런 큐비즘의 그런 양식에 맞게끔 이렇게 시네마 4D를 작업을 통해서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작업을 이렇게 하셨군요.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자 보이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한 것들을 가지고 최종 이렇게 나왔네요. 아주 멋있네요. 확실히. 그래서 입체적인 이런 그 시네마 4D의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김호민 학생이네요. 작품명이 탈이네요. 큐비즘을 한국만의 정서를 담은 재해석이래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서양권의 느낌이 강한 큐비즘을 한국 전통 탈춤을 주제로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 작품으로 재해석해 봤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전통 이 큐비즘을 담은 이런 전통의 탈출, 한국 전통 탈춤을 이렇게 추는 그런 표주를 취해 주셨군요. 예,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태기수 학생이네요. 끝나지 않은 전쟁의 잔혹화. 전쟁의 모습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작품을 표현했습니다.
먼저 러시아 국가와 우크라이나의 국기색을 표현함으로써 상반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모자에서는 러시아의 침략을 표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국기 중 파란색을 러시아에 흡수되어 있게 그렸습니다. 옆을 바라보는 모습과 슬픈 표정, 그리고 피눈물과 상처는 전쟁의 잔혹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침략 국가의 표정은 초점이 없는 광기의 모습으로 정면을 보고 있는 보고 있게 표현을 했고, 찢어진 하트, 그렇군요. 찢어진 하트의 마음과 핵의 위험성과 상반되는 평화를 원하는 마음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핵 아인콘과 핵무기의 잔인함을 나타내기 위해 핏자국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있는 중국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 유엔의 그 미국의 대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이 전쟁의 그런 일어나는 이 현실을 이렇게 태기수 학생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눈물들 이렇게 흘리고 피도 이렇게 흘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군요. 예,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장지 학생이네요. 아우, 뭐 이렇게 막 예쁘게 아주 도형들이 막 예쁘게 아주 되어 있네요. 예, 본 작품은 제목이 사랑의 다양성, 사랑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하트 모양을 기본 틀로 삼아서 사랑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그런 주제를 표현하고자 했대요. 그래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하트 모양에서 면을 나누어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그린 후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색으로 면을 채워나왔군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정의된다. 가장 흔한 연인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정,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 물건에 대한 애착도 모두 사랑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또한 행복하고 즐거운 사랑도 있는 반면 슬프고 힘든 사랑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큐비즘과 잘 어울리는 주제라고 생각하였다.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예쁘게 아주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재밌게 아주 너무나 예쁘네요. 예,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조은지 학생이네요. 오래된 연인의 태도. 오랫동안 만난 두 남녀의 태도의 차이를 나타내 보았다. 그래요? 남자는 익숙해져 더 이상 처음 연애할 때처럼 뜨겁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익숙하고 편안한 물건을 통해 표현하였고, 그랬군요. 예, 예전과 같이 불같은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남자를 푸른색으로 색칠함으로써 표현했대요. 그랬군요. 일상적인 그런 것들을 했군요. 그리고 반복됨을 느끼고 있음을 페누르즈 계단으로 표현했다. 그랬었군요. 여자는 처음 연애할 때처럼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사랑을 표현하는 달달한 연애를 바라는 것을 달콤 상큼한 과일들과 붉은색 계열을 통해 표현했다. 그러셨군요. 마지막으로 서로 원하는 방식은 다르고 온도도 많이 차이가 나지만 여전히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가운데 사과를 통해 나타내어 보았다. 재밌네요. 예, 그래서 그 오래된 여인의 태도, 그렇게 표현을 이 사과로 비유해서 이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 과일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조은지 학생. 예, 다음은 송근영 학생이네요. 지금 보니까 액티비티 제주도, 액티비티 제주도, 원색적인 색상들을 사용해서 관광 명소인 제주도를 표현했대요. 예, 제주도만의 이런 액티비티하고 자유로운 느낌의 관광지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하고요. 제주도의 명물들과 섬 자체를 자유라는 컨셉을 잡고 표현했대요. 특히 원색을 사용하면서 제주도의 특색을 강렬하게 전달하려고 했다.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예,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액티비티하네요. 이 제주도가 아주 여러 가지 재미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돼지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배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 선글라스 뭐 이렇게 낚시 뭐 비행기 아유 네 아주 재밌네요. 예 아주 그 표현을 재미있게 아주 잘해 주셨네요. 성근이 학생. 예 정말 액티비티한 제주도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 김병호 학생 거네요. 한밤중에 불쾌한 시선? 예. 나방의 날개에 있는 무늬를 재해석해서 표현을 했대요. 나방의 날개에 있는 무늬가 마치 사람의 눈처럼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밤중에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불쾌하면서도 찝찝하고 섬뜩한 느낌을 아래의 이런 그림과 같이 표현해 보았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나타나는 나방이 가지고 있는 불쾌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최대한 음, 기괴하고 섬뜩한 사람의 얼굴을 이 나방의 날개에 투영시켜 색감도 최대한 어둡고 불쾌한 느낌이 들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불쾌함이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그 단정한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음, 아주 냉정한 표현은 냉정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잘 봤습니다. 김병호 학생. 예, 다음은 김대현 학생입니다. 애플 회사 제품들을 주제로 다 간점, 시점 표현을 했대요. 어느 순간 내 책상에 쌓인 애플들. 아, 뭐 노트북, 뭐 핸드폰 여러 가지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고 이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셨네요. 예,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손지학생이네요. 마음 다스리기. 음, 마음을 다잡고 집중하게. 작품에 이 프랙탈 기법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평소 무언가를 오랫동안 집중해서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특히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 실증을 잘 느끼는 편인데 금 몇 달간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꾸준히 해낸 기억이 없어서 이번 과제만큼은 차분한 마음으로 수행해내고 싶었다. 아유 기특해요. 예. 한 장의 종이를 빈 것 없이 가득 채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어느 순간 삐뚤삐뚤하게 그리게 되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칠하게 되고 작품을 완성해내는 것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 머릿속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사라지고 되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을 했다. 남들은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걱정과 고민 없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대. 아유,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을 뭐 잘 그린다 그런 것보다도 정말 여러분들 이 수업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현대 미술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린다고 그래야 되나요? 표현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만큼은 여러분들이 다 잡념을 버리고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힐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마음의 수양도 되긴 해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색들 표현을 해보고 내가 다른 거에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좀 평온해지는 것도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했을 때는 참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순지 학생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것들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손지 학생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예,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김명중 학생이네요. 사람의 내면엔 언제나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했대요. 아, 그 사람은 이중성. 그쵸. 이거를 뭐, 친구를 만나던, 뭐, 누구를 만나던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하다 보면 상대방이 상처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또 내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질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예, 이중성. 예, 잘 봤습니다. 김명중 학생. 예, 다음은 컴퓨터는 나의 모든 것. 김혜원 학생이네요. 컴퓨터로 내가 어떤 걸 하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모니터를 쪼개어 게임, 유튜브, 감상 등 다양한 걸 한다는 것을 큐비즘으로 표현해 보았군요. 예, 구역을 나누어 여러 가지 색을 써서 컴퓨터로 다양한 작업을 한다는 것을 표현했고, 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로고들을 여기저기 배치하였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AI, 뭐 AE, 뭐 포토샵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그 브랜드 마크네요. 구글 막 이런 것들이 음악 막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이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아주 재밌게 표현을 잘 해주셨네요. 네, 잘 봤습니다. 김혜연 학생. 예, 또 이거는 뭘까요? 전윤희 학생. 브레이킹이래요. 브레이킹 댄스를 주제로 선정해서 작업해 봤습니다. 비트에 맞는 춤추는 브레이킹 댄스는 몸 전체를 사용하면서 움직이는 역동적이고 화려한 모습이 눈에 띄기에 큐비즘과 접목해서 작업해 봤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큐비즘의 기본 원리를 포기하면서 동일한 사물의 여러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특징은 브레이킹 댄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브레이킹 댄스의 모습에서 얼굴, 손발 등의 다양한 곳에서 기존과 다른 측면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또한 브레이킹 댄스의 움직임의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해 마커와 색연필, 붓펜을 사용하여 강렬한 채도 높은 색채를 다양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브레이킹의 움직임을 잘 보이도록 적절하게 조절하려 노력해 보았습니다. 또한 기하학적인 단면으로 분리해서 큐비즘을 나타내려 노력했고, 브레이킹 댄스의 자유로움과 다채로움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아주 그 표현력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체적인 이 표현들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주면서 예,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홍수지 학생이네요. 밀림의 우두머리 호랑이. 밀림의 호랑이 중 우두머리 호랑이의 강렬함을 큐비즘을 활용해 그린 작품이래요. 강렬함의 상징인 이 빨간색을 사용해서 시선을 잡을 수 있게 선정하였고, 이 무리를 포용하는 모습을 베이지색으로 통해 표현했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무늬가 화려한 동물로 화려한 얼굴과 동물의 무늬를 도형을 이용해 표현하였다. 줄무늬를 면을 사용해 분해해서 그렸고, 이 호랑이의 상징을 위해서 검정색은 재배치 않고 남겨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근데 호랑이가 되게 얌전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래서 밀림의 우두머리 호랑이. 네, 잘 봤습니다. 예, 이건 또 뭘까요? 재밌네요. 이것도 아주. 예. 평소에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인 이 단색의 기타를 면과 색상을 통해 독특한 이미지로 표현해 봤다. 예, 아주 재밌게 잘 표현했습니다. 기타를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모습으로 그렸고, 다양한 색상을 이용해 활기가 샘솟는 기타의 모습을 그렸다. 예, 정재혁 학생. 색감도 그렇고 아주 예쁘게 아주 명분 구성도 재미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예, 아주 예쁘네요. 작품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김예지 학생이네요. 낮과 밤으로 내가 상상하던 이 곰 인형의 낮과 밤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다. 어릴 때는 늘 곰 인형을 머리맡에 놓고 잤는데, 그 당시에는 곰인형이 사람처럼 밤에 잠을 자고 낮에 일어날 거라고 상상했다. 그때 순수했던 상상이 큐비즘과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를 모티브로 해서 곰인형의 모습을 다소 이질적으로 재창조했다.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곰인형의 그림을 네 카트로 나누어 그렸는데, 두 컷은 앉아있는 모습, 낮, 다른 두 컷은 누워있는 모습, 밤.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자세가 하나로 합쳐 보이도록 했다. 이후 곰인형의
곰은 삼각형과 사각형 여러 조각으로 나눠 채색했고 이때 앉아있는 곰인형은 채도 명도가 높은 원색을 위주로 누워있는 곰인형은 달과 별을 그린 채도와 명도가 낮은 색으로 색칠하였다. 이를 통한 하나의 곰 인형의 낮과 밤에 따라 서로 다른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예, 그러셨군요. 한번 볼까요? 작품을. 네, 이렇게 낮과 밤을 주제로 동심을 담아내고자 했고요. 어린 시절에 이런 무생물의 생명을 보여주는 등의 상상을 많이 하곤 했는데 이러한 어린이의 상상을 이런 큐비즘으로 표현해서 동화스럽고 환상적인 분위기의 작품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우, 너무 잘 왔어요. 예뻐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남아서 하나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반복 배석으로. 아주 예쁘게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낮과 밤에 이 색 표현도 아주 예쁘게 잘 해주셨어요. 네, 김혜지 학생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이 오하이림 학생. 연필의 해체래요. 연필을 재해석해서 다각도 시점에서 이를 비추고 연필의 속성을 표현하고자 했대요. 이러한 연필의 속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지나치는 사물들이 가진 다양한 속성과 상태들을 생각하게 의도해서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며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권유하고 싶었대요. 작은 것에서도 많은 의도와 속성, 상태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좀 더 물건과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상을 좀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한 연필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세상과 사람의 다면성에 대한 생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 가진 것들 갈색, 노란색, 검은색 색상 다만 강렬한 느낌을 주기 위한 강렬한 색채를 바꿔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볼까요? 한번 그래서 이 그림을 가로지르는 직선, 곡선, 연필로 그은 곡선과 직선을 상징하고자 했고 연필의 전체적인 속성, 생김새와 쓰임을 모두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요즘 바쁘게 살아가면서 너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일상의 소중함을 상기시킬 필요성이 느꼈는데 마침 눈에 보인 연필이 이 다양한 모습의 속성, 많은 의도와 계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모습과 속성,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물건들에 둘러싸인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생각하니 물건의 소중함에 대한 생각, 더불어 일상의 소중함이 생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필 하나도 가지고 있는 이 다면성, 다양한 시각, 이 세상의 다면성과의 연관도 되는 것 같았다. 따라서 연필을 다각도로 표현하고 일상의 연필을 더 주목시키기 위해서 색을 제한하고 강렬한 색채로 강조를 했다. 또한 색은 연필이 외면적, 속성적으로 품고 있는 색들을 제한했다. 또한 연필이 쓰임과 깎이기 전, 깎인 상태, 그리고 깎인 그 조각 등 이런 상태를 표현하고자 직선, 곡선, 지그재그 선을 이용해서 분리하고 색을 구분지어 다각도적인 면을 보다 쉽게 이렇게 드러내고자 했다고 합니다. 볼까요? 네, 이렇게 연필을 연필을 해체하고 다양한 형태, 다각도 연필을 다루면서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사물에 대한 생각하기를 의도한다. 이는 일상의 작은 것도 많은 것의 의미, 상태를 합리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변의 작은 물건과 일상의 소소중함을 상기시키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다. 이런 면들을 이런 점에서 세상의 다면성을 생각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잘 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1차 시까지는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